음악은 따로 들려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레스터 영이라는 테너 색스포니스트를 중심으로 I Can Give You Anything But Love라는 곡을 레스터 영, 장고 라인하르트, 집시 기타리스트, 그리고 엘라 피츠제랄드, 그리고 피아니스트 소니 클락, 이렇게 한 네 곡의 I Can Give You Anything But Love. I Can Give You Anything But Love.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랑밖에 난 몰라. 사랑밖에 줄 게 없어. 그러니까 사랑밖에 난 몰라. 이런 거지요. 여기 아주 참 내가 그 좋아하는 가사 한 줄이 있어요. 뭐냐면 행복이란 건 내가 누군가를 무엇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어떤 다른 뭐 이렇게 가치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그리워하는 거, 그게 행복이다. 근데 그 행복에 대한 정의가 참 많은데 난 이 가사의 그 행복에 대한 정의가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노래 제목이 가진 정서 그대로들 각자 자기 색깔대로 이렇게 연주들을 쭉 해놓으셨는데 우리는 들으면 되는 거죠. 그냥 들으면 되죠. 네. 우선 레스터 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레스터 영은 뭐랄까 약간 측은지심이 드는 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말년이 과음에다가 마약 그리고 우울증으로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이 양반은 마약보다도 사실 과음이 알코올이 더 문제였다고 그래요? 그 어떻게 35살, 34살, 5살에 군대에 징집이 돼가고 2차 전쟁에 참전했다가 거기서도 술, 약간 마약 이런 걸로 감옥에 갇히고 불명예 제대를 하고 그래서 군대 가기 전과 후의 음악이 다르다고 하는데 군대 가기 전에는 30년대 스윙 시대에 카운트 베이시나요? 예, 카운트 베이시 밴드에서 최고의 밴드에서 최고의 솔로이스트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는 그냥 이렇게 군대에서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죠. 그래서 2차 대전이에요, 그죠? 사실 2차 대전. 2차 대전 참전 끝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30 몇 살에 가갖고 다른 마일스 데이비스나 여타의 많은 뮤지션들은 군대를 싹 빠졌는데 이분은 어떻게 그 나이 먹고 군대에 징집이 돼갖고 그것도 일반 부대에 있었대요. 그렇지, 일반 부대에 부대가 아니고 빅밴드 시절을 얘기를 했는데 카운트 베이시에서 그룹에서 밴드에서 이제 테너 색스폰을 연주해서 스윙 시대 최고의 색스포니스트 중 하나죠. 같이 오르는 분 중에는 콜맨 호킨스가 있죠. 콜맨 호킨스는 상대적으로 되게 남성적이고 호방하고 그리고 뭔가 힘이 있고 묵직하고 비브라토도 그분 특유의 비브라토를 사용한다면 이 레스터 영이라는 분은 상대적으로 좀 여성적이고 되게 시적이고 나긋나긋하고 담백한 그런 톤인데 역으로 후대 쿨 재즈나 이런 쪽의 아티스트들한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친 그런 아티스트인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운드를 갈매기가 활강하는 것 같다. 레스터 영의 사운드. 어떤 건지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레스터 영은 제가 음악 듣기 전에 텍스트로 먼저 콜먼 호킨스, 레스터 영 아주 대표적이에요. 텍스트로 먼저 이 사람들이 도대체 그럼 음악은 또 어떤 거야? 이러고 사실 읽었던 이름이거든요. 근데 레스터 영이 쿨이라는 단어를 지금의 의미로 정립시킨 사람이라고 음악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쿨이라는 게 이렇게 과하지 않은, 뜨겁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차가운인데 그 차가운이라는 게 그렇게 중간에 그러니까 절제미 있는 흐트러지지 않은 뭐 이런 느낌의 쿨하다는 거 우리 지금 쿨하다 그러면 멋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분의 그런 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후대 여러 아티스트들한테 큰 영향을 끼치고 그 어떤 음악의 분위기나 이런 거를 제일 먼저 성립시킨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그 유행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재즈에도 같은 빅밴드에도 그 유행하는 스타일이 있을 텐데 당시 30-40년대로 가보면 콜맨 호킨스의 그 호방한 톤이 유행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되게 여성적이고 실제말로 힘이 없는 연주 뭐 이런 쪽으로
그렇죠. 힘이 없다는 표현도 나올 수 있지. 부드럽고. 뭐 역으로 따지면 힘을 빼고 한 연주라는 건 나중에 해석이고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쟤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그 30년대 초반에 이분이 카운트 베이시 빅밴드에 있다가 플래처 핸더슨이라는 밴드에 콜맨 호킨스가 탈퇴를 해요. 그래서 카운트 베이시의 허락하에 플래처 핸더슨 빅밴드로 갔는데 모두가 콜맨 호킨스의 후임이니까 그런 연주를 원했대요. 콜맨 호킨스 부인은 아침에 그 사람한테 콜맨 호킨스 연주를 틀어줄 정도였다는 뭐 그런 일화도 있는데 이분이 적응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따지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카운트 베이시 밴드로 왔는데 카운트 베이시하고 음악적인 성격이 맞는 거죠. 그를 위한 맞춤 편곡. 그래서 전성기를 연. 그렇죠. 30년대 군대 가기 전까지 전성기였지. 이분이 한 말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오리지널리티, 즉 독창성이 중요한 거고 그게 없다면 너는 어디에도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예. 스타일이 있어요. 그 이분은 역으로 따져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자기 신조를 지켜서 한 것 같아요. 그 유행하는 톤에 만약에 따랐다면은 레스터 형이 뭐 개보상 쿨재즈의 저 먼 위에 있는 형님으로 그렇게 해석되거나 평가받을 어떤 이유도 없었고 그냥 빅밴드에서 잘 나갔던 그냥 테너 색소포니스트로 끝났을 텐데 군대 갔다 와서 50년대 특히 들어서는 그렇게 힘이 빠지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거를 지킨 50년대 사실 50 죽기 전에 56년쯤은 뭐 엄청난 곡들 많잖아요. 연주곡들이. 그 59년에 돌아가시는데 50살로 그 전에 56년이라고 한 3년 전이고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많이 힘이 빠진다고 평가를 받는 시기인데 이 시기의 연주들 중에 몇 개의 명연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레스터 형이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랑 같이 낸 이 앨범인 거죠. 그러니까 레스터 형 위드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라고는 하지만 오스카 피터슨의 피아노, 레이 브라운의 베이스, 그리고 제이시 허드라는 드러머 외에 바니 캐슬이라는 기타리스트가 같이 연주를 하고 레스터 형이 색소폰을 부는 이 앨범인데요. 저는 이거를 재즈 처음 들을 때 CD를 구해서 이렇게 CD 플레이어를 갖고 다니면서 그 당시 이렇게 카페나 이런 데서 혼자 이렇게 낙서하면서 듣곤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노래는 그 앨범 중에 최고의 연주라기보다는 그냥 제목이 좋아서 그 정서가 너무 좋아서 제 최애곡이 됐던 곡인데 요번에 다시 이렇게 해서 들어보니까 그 되게 처음에 그 나긋나긋한 색소폰 위로 오스카 피터슨의 피아노가 이때쯤에 오스카 피터슨님은 날아다닐 때인데 그 특유의 장식은 많은 별로 좋아하는 제 취향이 아닌데 여기서는 확실히 선배 모셔놓고 선배 색소폰이 제일 앞으로 나가게끔 해놓고 자기는 뒤에서 백킹을 하고 기타리스트 바니 캐슬도 선배의 그 연주를 듣고 이렇게 나긋나긋해 백킹하면서도 아주 간결한 솔로를 해주는 그래서 후배들이 선배한테 예우하는 그런 맛이 느껴진달까? 그래서 요번에 다시 들으면서도 되게 좋다는 생각을 했고요. 예. 저는 자켓은 처음 봤어요. 야, 앨범 자켓 정말 재즈 앨범 자켓다워요. 야, 그러니까 아주 컨템퍼러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앨범 자켓으로 내놔도 이거 대단하네 이런 소리 나올 것 같아. 야. 52년에 녹음을 해놓고 54년도에 발매가 됐는데요. 10인치에는 한 4곡 정도씩 들어가잖아요. 10인치로 한 2개를 내놓고 그거를 LP로 10인치가 아니고 12인치 LP로 이렇게 집대성해서 같은 54년에 나온 연주인데 52년 정도로 돌아가 보면은 되게 그 분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은 뭐 50세에 돌아가실 줄은 몰랐겠지만 그 연주가 그러니까 그걸 알아서 그런지 말년으로 가면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 연주만큼은 뭔가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했구나 하는 게 좀 느껴지는 그런 연주예요. 음악 얘기는 아니고 레스터 형 얘기하면 전 하나 떠오르는 게 빌리 홀리데이예요.
그 카운트 베이시에서 했으니까 빌리 홀리데이랑 아주 인간적으로 굉장히 친했나 봐요. 그 두 분이 그 뭔가 성향도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서로 별명을 지어주고 예. 별명이 저 레스터 형이 프레즈인가? 예, 프레즈, 프레스, 뭐 프레즈. 그래서 예.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름에서 따갖고서 별명 했다고 그러는데 재즈계의 대통령이다 하는 의미겠죠. 레스터 형 장례식에 빌리 홀리데이가 같이 이제 쫓아갔대요. 그리고 4개월 후에 돌아왔어요. 네, 근데 그 어느 평론가가 같이 합석을 해서 전한 얘기인데 빌리 홀리데이가 그런 얘기를 했대. 다음 차례는 나네. 근데 그 얘기 그리고 4개월 후에 빌리 홀리데이가 죽고 59년이 좀 잔혹한 해네. 그러게요. 그 후배들한테는 후배 재즈 뮤지션들한테는 굉장히 뭔가 크리에이티브가 폭발하는 한 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앨범, 뭐 카인드 오브 블루 여러 앨범들이 아트 블랙이 모닝이니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그 선배 때에는 이렇게 쓸쓸히 이렇게 그렇지 세대가 이렇게 한 세대가 이렇게 쫙 가는 느낌. 네. 그러면 이 곡이 1928년에 뮤지컬의 그 전 단계인 약간 이렇게 여러 가지 특정 주제로 하는 시사 풍자극을 랩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 랩이 지금으로 따지면 뮤지컬에 했던 곡인데 토막극들 모아놓은 거. 이 레스터 형의 연주는 52년 연주였잖아요. 그 전에 연주가 있더라고요. 장고 라인하르트. 와, 장고 라인하르트. 제목이 길어요. 장고 라인하르트가 있던 그 당시 그룹이 퀸텟 오브 더 핫클럽 오브 프랑스. 그러니까 미국 재즈가 아닌 거죠. 30-40년대 유럽 재즈를 대표하는 게 장고 라인하르트. 예. 미국에서 20년대부터 폭발한 어떤 재즈 붐이 프랑스로 일찍 건너가서 프랑스에서는 어떤 인종적인 편견이나 이런 거 없이도 자리 잡았고 그래서 시드니 베셰나 이런 분들이 30년대 콜벤 호킨스도 30년대 프랑스에 잠깐 갔다 오고 하는 것들이 그런 음악을 이렇게 재즈라는 음악이 이렇게 생겨나는 분위기가 프랑스에서도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장고 라인하르트랑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그레펠리 이렇게 두 분이 주축이 돼서 만든 밴드가 더 퀸텟 오브 핫 클럽 오브 프랑스. 예. 재즈에서는 기타가 사실은 그 메인으로 나서는 게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재즈 기타리스트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독특한 그 인간 승리예요. 나는 그 장고 라인하르트 얘기하면 손가락 두 개가 이 네 번째랑 새끼 손가락이 화재도 이렇게 돼갖고 세 손가락으로 파지법을 해가지고선 하는데 집시 출신이래. 집시 출신. 그리고 삶도 그냥 집시처럼 살았대요. 뭐 그냥 이렇게 뭐 하다가 있다가 없어지면은 어디 뭐 저 도박장에 가 있고 어떤 하다 보면 뭐 술 마시 정말 자유로운 영혼 자유롭게. 근데 나는 그 손가락 두 개가 화상을 입고 이게 못 썼는데 손가락 셋으로 기타를 그 세계적인 명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36년에 이런 연주를 내놓으니까 그리고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는데 그 나중에 미국 투어도 하고 듀크 웰링턴이 초대를 해가지고 근데 별로 그 재미는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기타리스트들한테는 후배에 큰 영향을 끼친.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되게 운도 좋고 그랬던 분인데 그 연주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되게 고풍스러운 음악인데 저는 되게 세련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느낌이랄까. 그 백킹하는 두 명의 리듬 기타리스트들의 음악 위에 솔로를 장고 라인하르트가 하는데 그 입혀진 느낌이나 그리고 확실히 유럽에서 나와서 그런지 바이올린이나 이런 거 들어가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고 기타 그러면은 우리 저 웨스 몽고메리 한번 소개했었잖아요. 기타리스트. 근데 웨스 몽고메리 기타 소리랑 장고 라인하르트 기타 소리를 들으면 소리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몰랐었거든요. 몰랐을 때 손가락 두 개 없이 세 개 파지법으로만 이렇게 연주했다는 거 몰랐을 때도 장고 라인하르트 기타 소리를 들으면 이게 뭔가 무디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젖어 있어. 사운드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독특하네. 그러니까 집시라는 거 알아서 그렇지 집시니까 뭐
집시 음악에 그런 한인이 슬픔 이런 거 배어 있으니까 뭐 연주에도 그런 게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야 정말 의지의 인간 승리. 그리고 재즈라는 음악이 미국의 흑인들과 서양 음악의 화성이 이렇게 합쳐져서 흑인들의 음악과 이렇게 해서 탄생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흑인들의 음악만은 아닌 것이 아니지. 30년대에 유럽의 프랑스에서 이런 연주들이 이루어지고 그게 서로 교류하고, 그래서 현대에 오면은 유럽의 ECM이나 이런 데를 통한 그 재즈가 또 한 큰 그 줄기가 있듯이 그때 그런 씨앗들이 뿌려졌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느낌이 있는 게 아닌가. 유럽에서는 한 장르로 집시 재즈라는 장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시 음악이, 그러니까 이 블랙 아프로 아메리칸 음악이 아니고 그게 기본이 아니고 집시 사운드가 집시 음악이 거기에, 메인이 돼서 거기서 파생된 거기에 재즈. 재즈를 합친 게 이제 초기에 이런 밴드들, 그러니까 잔고 라인하르트랑 스테판 그래필리가 있던 그런 그룹들이 내놓은 업적이겠죠. 또 하나는 먼저 시간에 얘기했었던 엘라 피츠제랄드 거죠. 엘라 피츠제랄드 이 앨범 제목도 굉장히 길어요. 엘라 피츠제랄드 sings songs from the soundtrack of Let No Man Write My Epitaph. 네, Let No Man Write My Epitaph란 영화의 사운드 트랙에, 그러니까 이 영화에 보진 못했지만 엘라 피츠제랄드가 출연을 했었나 봐요. 거기에 있는 세 곡이랑 나머지 여러 곡들을 합쳐서 앨범으로 낸 건데, 폴 스미스라는 피아니스트, 이 폴 스미스라는 피아니스트가 제가 요번에 이렇게 보니까는 엘라 피츠제랄드 반주자로 한동안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피아노와 보컬 이렇게 듀엣으로. 그래서 여타의 엘라 피츠제랄드 곡들보다 되게 이렇게 단촐하지만 그 풍기는 그 느낌이 굉장히 단아하고 오히려 이 앨범 갖고 싶다 할 정도로, 저는 이 앨범은 없는데 피아노 하나에 노래 잘하는 가수의 소리, 뭐 사실 이거면 뭐 다른 악기 사실 필요 없어,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이 앨범에 있는 곡들 중에 전에 우리가 한번 소개했었던 미스티와 함께 I Can't Give You Anything But Love, 이 곡도 너무나 단아하게 노래를 해서 한번 같이 연결해서 들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 한 곡 다른 거는 소니 클락이 연주한 버전이 있길래 되게 소품이에요. 그러니까 트리오로 연주한 들어봤어요. 건데 좋던데 뭐. 네, 이게 57년 녹음, 57년, 58년에 녹음한 걸 58년에 내지 않고 80년에 이렇게 모아서 나중에 나온 앨범 속에 있는데, 뭐 소니 클락의 엄청 훌륭한 연주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되게 느낌이 좋아서 이렇게 레스터 형, 잔고 라인하르트, 엘라 피츠제랄드, 그리고 소니 클락 이렇게 연결해서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이라고 해야 되겠죠. 토니 베넷이랑 레이디 가가가 같이 불렀어요. 네. 그 버전 한번 또 들어보세요. 저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아니 좋아. 얘기 들었어요. 한 몇 년 됐죠? 한 2010 몇 년에 한 건데. 토니 베넷이 시리즈로 뭐 에이미 와이너스도 드리고 하고 레이디 가가도 같이 하고 여가수들이랑 이렇게 그 컨셉 앨범 낸 거 있거든요. 근데 이 노래 아주 해석이 둘도 굉장히 좋아요. 한번 또 들어보세요. 오기 전에 그 무라카미 하루키 아침에 일어나갖고 포트레이트 인 재즈의 레스터 영 부분을 읽는데, 레스터 영의 솔로를 들으면 금방 알 수 있다. 테너 색소폰 주자면 너나 할 것 없이 리드가 찢어져라 불어대던 빅밴드 시절에 그는 부드럽고 자비롭게 그 악기를 불었다. 자신에게 뭐라 말을 걸듯 자연스러운 소리를 짜 맞춰갔다. 보다 큰 틀로 리듬을 파악하고 보다 넓은 세계관을 재즈에 도입한 것이다. 말은 거창한데 자기 색깔을 킨 아티스트로 무라카미 하루키도 레스터 형을 기억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더라도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금방 잊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광고를 만들면서 여타의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이랬는데,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좋아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쭉 밀고 가는 힘이라는 거는 그런 게 어떤 건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음악 들으면서 별 생각을 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인생 배우는 거죠, 음악 들으면서. 네. 레스터 형 사운드의 비밀 하나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마무리 지면서 나 딱 생각났네. 보통 저기 피스 갈 때 리드요. 네, 리드.
쓰잖아요. 근데 레스트 형은 플라스틱으로 된 예, 걸 그랬던 많이 썼대. 그래갖고 소리가 거기서도 좀 차별이 있다고. 뭐 그런 얘기가 얼핏 기억나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지금 행복이 뭐냐? 행복이란 내가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거. 그게 행복이다. 이 가사 떠올리면서 곡수경을 여기서 네, 마치기로 그러시죠. 하죠. 네, 감사합니다.